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서울의 수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 지역, 그 지역이 이제 재개발 추진이 과연 가능한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요약을 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은 어떠한 법이라든가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신규 재개발 추진을 위한 요건 혹은 기준이 변경이 되었는데 무엇이 변경이 되었는지 그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울 도시계획과 관련된 위계 체계인데요. 서울 도시계획 헌장이라는 것이 있고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속칭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 도시기본계획 내에 2030 서울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울 생활권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주요한 지역계획과 다양한 도시관리 계획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권 계획 밑에 있지만 이제 별개의 이제 개별적인 공간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준공업 지역 종합발전 계획, 경관 계획, 도시철도 계획,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신속통합 기획 같은 것도 이 개별적인 이제 계획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지역 계획이라고 하면 역사도심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용산공원 주변 지역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현재 서울시가 업데이트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용산공원 주변 지역 관리 기본 계획, 여기에서는 수립 예정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일단 2021년도에 한번 확정 고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용도 지역 지구, 또 도시계획 시설, 또 서울의 수많은 지구 단위 계획, 또 도시개발 사업, 우리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하는 것은 이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형태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은 이제 정비사업,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실행 관점에서 도시관리 계획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차원을 벗어난 그런 계획으로는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인 국토계획법이 있고요. 그리고 광역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를 포함하는 광역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서 언급드렸던 2030 서울 플랜, 이것이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인데요. 작년에 2040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작년에 이제 수립이 끝났고요. 그리고 생활권 계획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개별 공간 계획이라는 것, 개별 공간 계획이 이 왼쪽 편 이쪽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것은 생활권 계획의 하위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이제 계획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은 도시계획적 측면이 아닌 도시관리적 측면에서의 계획이라든가 실행 측면에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난 이틀 전이죠. 서울시의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기 전에 신속통합계획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신통기는 기본적으로 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틀을 근거로 이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통기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라고 하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신속통합계획의 근거라고 해서
2025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이틀 전에 이제 개정이 돼서 고시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내용인데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변경하는 것이고 2월 22일에 고시된 겁니다. 변경 사유는 정비계획의 입안 동의 요건을 변경하고 반대 동의에 대한 부분도 신설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사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구청이 알아서 사전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동의율을 30% 이상 우리 지역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 검토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때는 30% 이상의 동의율을 가지고 구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변동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변경이 됐는데, 구역 지정을 이제 한 이후 정비계획안을 또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정비계획안을 수립 단계에서도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렇게 이제 동의율이 있어야지 정비계획안이 수립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변경이 이제 된 내용을 보면 기존의 그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만 되면 됩니다.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토지 면적은 똑같이 2분의 1 이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로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전 검토를 요청할 때와 정비계획 수립 위반을 할 때 두 가지가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사전 검토 요청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그런데 이것이 변경된 내용에서는 똑같습니다. 유지 그 내용 그대로 즉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사전 검토 우리 구역 지정 재개발하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어쨌든 30%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확정을 시켜야지 되는데 정비계획 수립 위반이라고 이제 하죠. 현재까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데 이것을 완화시켜서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은 똑같지만 다만 토지 등 소유자 숫자에서는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만 받아오면은 이제 만들어진 정비계획을 이제 입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입안 재검토, 취소, 이런 것도 이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입안을 주민들이 30% 이상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이거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혹은 입안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구청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의 20%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되면 다시 구청이 검토를 해야 되고요. 정비구역 입안을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를 이제 하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 숫자의 25% 이상이 반대를 하면 입안 자체가 이제 취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재개발 추진을 할 때 이제 여기 재개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선정을 이제 하게 될 때는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필수적으로 충족을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 동의, 구역의 면적, 노후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지만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될 수가 있는데 토지 등 이 주민 동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또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이 필요하고, 또 구역의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노후도도 동수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의 노후 건물이어야 됩니다. 이 필수 충족 항목이 안 되면은 재개발 입안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 지표라고 해서 주민 동의, 노후도, 도로 연장률, 세대 밀도, 그런 것이 어떤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화 시켜서 이 심의를 할 때는 참고 자료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기타 참고 자료로 해서 이것은 뭐 점수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자 및 세입자의 현황이 어떻고, 지역 특성이 어떻고, 신축 건물의 비율, 이런 것이 어떻느냐에 따라 가지고 참고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된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본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면은요, 이 재개발에서 이제 구역 지정 요건을 이제 완화시키게 됐는데, 그 중에서 사전 검토와 입안하는 그 요건, 그래서 사전 검토를 요청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을 위한 이 단계를 넘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 입안을 하게 될 때는 변경된 내용이 이제는 토지 등 소유자 숫자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는 이제 앞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대상지를 또 선정하는 그 기준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약을 하면은 필수적으로 충족을 해야 되는 이 소유자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구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 노후도가 동수 기준으로, 연면적이 아니라 동수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되어야 됩니다. 기타 심의 시 참고 자료에서는 이 노후도에서 뭐 연면적 노후도 이런 것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최근 이제 신규 재개발 추진을 위한 이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이렇게 변경 고시가 됐다라는 건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